디지털 시대 자아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화면을 켜는 순간부터 이미 타인의 시선 속으로 들어갑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알림을 보고 숫자를 확인하고 이미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마음속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피드에서 만들어지고 반응 속에서 조정되며 알고리즘에 의해 강화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시대의 자아를 예고해 왔습니다. 그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이데거, 우리는 점점 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된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쉽게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나가 아니라 사람들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인 독일어로 다스만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다 이게 맞대. 원래 이 정도는 해야 해. 이런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자아는 이미 타인의 평균 속에 들어갑니다. 디지털 환경은 이 세인을 극대화합니다. 트렌드, 알고리즘, 조회수, 좋아요, 인기 콘텐츠.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많이 소비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본래적 자아가 아니라 노출된 자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향해, 플랫폼의 기준을 향해, 알고리즘의 선호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푸코, 우리는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다. 스스로를 전시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현대 권력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옥보다 더 강한 것은 스스로를 관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기록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생산적이었는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얼마나 반응을 얻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운영합니다. 자아는 내면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됩니다. 푸코의 말처럼 권력은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자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아요는 보상이고 무반응은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조차 관리하고 고통조차 연출하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정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최적화하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감옥보다 더 강력한 통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드리아르,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지가 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장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를 시뮬라크르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시뮬라크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본 없는 복제,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뜻합니다. 현실보다 현실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 사진이 경험을 대신하고 영상이 기억을 대신하며 이미지가 존재를 대신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실존이 아니라 콘텐츠입니다. 우리는 슬퍼도 먼저 찍고 행복해도 먼저 기록하고 고요해도 먼저 공유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느낌보다 기록이 더 분명해지고 기억보다 피드가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보드리아르 식으로 말하면 자아는 살아있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살지 않고 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전시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재현됩니다.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보다 어떻게 찍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맛을 음미하기 전에 사진부터 찍습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에 집중하기보다 인증샷을 먼저 고민합니다. 이미지가 경험을 앞서가는 순간 자아는 실존에서 멀어집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가 겪는 세 가지 붕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자아가 겪는 세 가지 근본적인 붕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붕괴. 자아는 원래 침묵과 고독 속에서 형성됩니다. 과거의 인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걷는 동안, 일하는 동안, 잠들기 전 그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알림이 울리고 메시지가 도착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됩니다. 조용한 순간이 사라졌습니다. 자아는 깊어지지 못하고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감정은 있지만 이름 붙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 천천히 들여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깊이로 내려가기 전에 다른 자극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내면은 깊어지지 못하고 표면만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둘째, 경계의 붕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관계와 콘텐츠, 휴식과 전시의 구분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가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역할을 수행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역할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카메라를 켭니다. 우리는 침실에서도 콘텐츠를 만듭니다. 우리는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공적인 것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도 보여주고 아파도 기록하고 슬퍼도 편집합니다. 자아는 경험이 아니라 편집물이 됩니다.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어느 쪽이 진짜 나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셋째, 책임의 붕괴. 우리는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트렌드, 분위기, 추천,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우리가 원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트렌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행인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좋아해서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르는 걸까요? 그래서 점점 내가 원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가 늘어납니다. 자아는 주체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트렌드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자아는 정말 사라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아는 정말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형성되는 관계라고. 하이데거는 결단 속에서 자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선택을 통해 자아는 스스로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푸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자아라고 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이미지에 저항할 때 실존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보여지는 나에 매몰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나를 지킬 때 자아는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 회복은 기술을 끊는 문제가 아니라 거리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시간, 측정되지 않는 경험, 기록되지 않는 감정.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는 순간이 자아를 다시 내부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 세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자아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는 새로운 인간 유형이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항상 노출된 상태로 사는 인간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익명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시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은 항상 보여집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온라인이 되고 잠들기 직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사라짐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나쁜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을 때, 기록되지 않을 때,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나는 중요한가? 나는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반응의 숫자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자아는 보여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견딜 때 생긴다고. 침묵을 견디고 혼자를 견디고 타인의 시선 없이 선택할 때 자아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자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도 우리의 선택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가치를 믿을 수 있을 때 자아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자아가 아니라 계정으로 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이름보다 아이디로 먼저 불리고 기억보다 기록으로 남으며 존재보다 반응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계정은 이런 콘텐츠를 다룹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프로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얼마나 보이는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자아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나입니다. 자아는 프로필에 없습니다. 자아는 피드에 없습니다. 자아는 반응 속에 없습니다. 자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자아는 아무도 모르는 감정 속에 있습니다. 자아는 기록되지 않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아무런 반응도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이 내리는 선택. 그것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밤에 느끼는 감정, 아침에 맞이하는 고요, 오후에 걷는 길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내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아란 알고리즘과 침묵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자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출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 그것이 자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보여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받기 위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하기 때문에 반응이 생깁니다. 당신은 기록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자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끄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순간 자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나는 계정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콘텐츠가 아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숫자가 아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의 자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디지털 시대의 자아에 관한 명언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